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요즘 두 명이 있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 얼마 전에 낙마했던 이진숙 후보자가 있었고, 현재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두 분을 보면은 이진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그래요? 라고 물을 정도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명이인의 다른 분들이 창피하다고 느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떠났으니까 추가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방통위원장 이진숙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이 양반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깽판을 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공직을 맡을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뭐 하는 놈이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혔는지 참, 네. 그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전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경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진숙이라는 분 때문에 예, 시끄럽죠? 예, 시끄럽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이진숙은 또 다른 분이시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장관 임명권 때문에 시끄러운 이진숙보다는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훨씬 더 유명한 이진숙이죠.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면서 참 씁쓸해요. 이분이 한참 사담 후세인과 인터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종군 기자 중에서도 여성이 종군 기자 한다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군인들 장교 후보생들 교육하는데 교관으로도 꽤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었어요. 아, 이분이요? 예, 이진숙. 과거에 예. 기자였을 당시에. 네. 제가 이분 제 교관으로 와가지고 강의한 것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렇게 임신 중이었어요. 이렇게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장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정말 멋있었거든요. 이미지 괜찮았네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때도 눈화장이 지금처럼 저랬나요? 그때는 화장 자체를 안 했죠. 막 눈화장 막 이상하게 김건희처럼 예. 하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었어요? 그쵸. 되게 좀 이상하게, 지금 이상하죠. 그때는 네. 근데 화장 자체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화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입 앙당 물지 않으면 그래도 좀 인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수려한 외모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인상은 좋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인상만 피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단이 있어 보이고 뭘 하더라도 한건 하겠다라는 이런 인상이었는데 네. 이제는 보면은 누구를 뒤통수를 쳐도 쳐먹겠구나라는 인상. 이렇게 그때는 뭘 해도 하겠구나. 근데 이제는 누구들 머리 보충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슨 긁어 먹는다고 그러나요? 네. 누구 뒤통수를 털어 먹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털어 먹겠다. 네. 이런 인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제 방송하는 거였는데 네. 어제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연락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냐? 네, 왜 방송 안 나오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시간대에 하니까 맨날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이제 약간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들은 꼭 보면은 제가 잘랐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경을. 맞아. 잘렸냐고. 왜 그러세요? 참네. 아니, 애시당초에 이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모셔놨다가 자르면요, 제가 진짜 박살나요. 여러분들 아마 와가지고 난리 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게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네, 자, 여담이었고요. 네. 하나씩 좀 들어가 보죠. 이재숙 먼저 하실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비 쿠폰 네. 먼저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비 쿠폰,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인가요? 네. 예, 민생지원금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받으셨어요? 아, 저 신청을 못했습니다. 네, 저는 네. 월요일 날 신청을 했거든요. 아니 그 앱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네. 은행 앱으로 들어갔더니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페이 네, 각 은행마다 페이가 은행 있죠. 페이 예.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안 되고 저는 이제 80년생이니까 안 되고 근데 지금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요. 내일은 우리 딸 연도인데 미성년자는 이제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전화를 해보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각 들어요. 은행마다 ARS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일요일이죠. 우리 김대호 PD가 어떻게 하면은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디테일하게 그건 없었어요. 저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대신 부모가 신청을 앱으로 신청하는 거. 네, 그건 구체적으로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건 없었어요. 그냥 세대주가 신청하면 네, 네. 된다라고만 돼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세대주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세대주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호한테 내일.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봐야겠네. 제대로 했어야지 말이야. 왜 그랬어, 대호 말이야. 네. 댓글 자, 남겨주세요 혹시. 네, 세대주는 미성년자 어떻게 하는지 또 네, 얼굴 카드로 너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페이로 그 다음에 그 전화로도 되기도 하고요. 전화 안 하려고 했죠. 앱으로 하려고 앱으로 하니까 그런 해보려고? 거죠. 예. 전화해야 되죠.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거고요. 안 받는다, 이 소비 쿠폰 안 받는다고 했던 데가 대구, 부산인데 여기서도 네. 요새 지금 터져 나간답니다. 특히 대구는요, 지금 받고 다들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들 안 받으실 것처럼 했는데 일단 받으면서 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왜 안 받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은 받는다고 그러는데 택도 아니게 뭐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받네 안 받네. 아이고 진짜. 네. 아무튼 오늘 소비 쿠폰 신청하셨다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도장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동사무소까지는 네, 안 가고 어떻게 해보려고 네, 지금. 앱으로 네.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그렇잖아요. 보면 동사무소 신청하려면 애 같이 데리고 가야 돼. 근데 뭐 딸이고 아들이고 요새 안 데리고 가도 될 것 같기는 네. 해요. 이제 가지고 그죠? 가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경 대변인이 안 그냥 가려고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앱으로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네. 소비 쿠폰을 발행을 잘못해가지고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화면에 보면은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색상이 이제 카드가 발급이 아니, 있는 어떻게 거죠. 뭐 세 색깔이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세 네. 가지씩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앱으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실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청하잖아요. 저 어. 카드를 받습니다. 저 예전에 이거 카드를 오프라인으로 받아봐서 받는군요. 네, 카드를 받아봐서 근데 알아요.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르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소개를 해드릴 때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번에 이 민생지원금이 차등이 지급되는데 네. 일단 15만 원은 다 지급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위 10%는 15만 원으로 끝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15만 원 플러스 9월달에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그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 또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또 15만 원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가 더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각 지역별로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또 5만 원씩 더 나와요. 맞아요. 예, 요래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카드 색깔이 다르면은 내가 잘 사는 건지 아니면 못 사는 집안의 사람인 건지 카드를 받음으로써 카드를 사용할 때 다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린색이 15만 원이고 빨간색이 30만 원이고 네. 파란색이 45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걸 내는 순간 네. 저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저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저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럼 지역에서는 솔직히 그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가는 경우에 심각할 네네. 수가 있어요. 네. 학생들끼리 오늘 뭐 우리 지원금 나오지 않았냐? 우리 같이 지원금 뭐 나눠 사 먹자. 그럼 오늘은 내가 낼게. 나는 빨간색. 뭐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한참 맞습니다. 감수성이 미성년자들도 예민할 때는, 다 이거 발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바로 알아차리고 오늘 아침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전부 이런 다. 짓을 했대요? 네. 이거요.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와 부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래? 알만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데 이건 지자체 단체장 문제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 이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본인이 일하기 편하게 왜냐면 하려고.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행정 편의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그렇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부는 외부에서 뭔가를 받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해왔어요. 원래 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인터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옛날 인터뷰가 25년도 7월 23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성남시장일 때 이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좀 찾아놨었는데요. 성남 때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민원을 찾아내는 공무원을 그러니까 오는 민원인을 응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찾아오는 공무원들을 승진에 이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에도 행정 편의주의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뼈속까지 본인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오자마자 아침에 전수조사하고 바로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보통 이 공무원들의 이런 그 행정을 보고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을 줄을 세워놓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관리하기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힘들어요. 줄 서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공무원과 사실 그런 모습이 지금 네네. 공무원들의 어떤 그 행정으로 그대로 투영되지 않는가 싶은데.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표를 주지 않았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거 잘했다라고 좀 자랑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광주, 부산 참 동서로 참 한 군데씩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전 참 답답한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알만한 공무원들이 이런다 싶으니까 더 좀 그러네요. 한 윤석열 써봐요. 저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문제도 안 됐어요. 그냥 넘어갔겠죠. 그리고 또 민생 회복 쿠폰이 발급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랬죠. 네. 네. 자, 민생 회복 쿠폰, 보니까 세 가지긴 하네요. 보니까 네. 광주, 그러네. 다 광주입니다. 지금 저거는 언론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가 그렇군요. 나왔다.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행정주의, 행정 편의주의, 인권 감수성, 공급자주의적인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새롭지는 않았으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어떤 작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요즘. 아니요. 아닌가요? 저거는, 과거에 이렇게 했던 일이다라고 과거에 일은 넘어가 있었군요. 주십시오. 네. 예. 자, 그렇다면 요 보도는 뭘까요? 그게 이제 넘어가 주시면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5월달에 제가 아까 말 성남시장일 때 인터뷰를 저기에서 했었다. 그러니까 근거를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그렇군요. 25년도 7월 25일, 23일 인터뷰인데요. 네. 그때도 그러니까 이 일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을 하기 전에 나 성남 시절일 때도 이렇게 했었어. 공무원들 일 잘해야 돼. 공무원들은 네.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꾼이야. 그렇죠, 라는 그렇죠. 인터뷰 속에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공급자적 그 주의적인 이런 그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준 인터뷰가 저거였습니다. 확실히 다른 분이 다르긴 하네요.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확실히 이게 행정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는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알 것 같습니다. 광주의 강기정 시장님은 사과를 했다고 하세요. 그래요? 광주 강기정.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하셨을 겁니다. 자,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강기정 네. 시장님 같은 분은 또 잘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들의 행정 그렇죠. 편의주의를 비판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도 단체장에 대해서 이걸 지적한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본인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단체장이 아니고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 주제가 이게 뭡니까?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미친 뭐예요, 거죠. 미친 거죠. 뭐야, 뭐. 지금 김문수는 솔직히 제가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후보로 나온 출마를 사람이죠. 한다면서요? 네, 나온 사람이잖아요. 충남 예산의 3교 읍으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담금주가 있었나 봐요. 에? 담금주가 이렇게 술에 담가져 그 담금주가 수해 복구를 하러 갔는데 있었나 그 봐. 집에. 예. 그리고 술한 이걸 딱 발견하고 보고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근데 옆에 있는 시민이 너무 놀라서 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정말 시민이 근데 왜냐면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술은 멀쩡한데 버리고 그러네. 이 술은 먹어도 되겠구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마음의 소리였다면 괜찮아. 근데 이걸 왜 입으로 발화를 하냐고. 그것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나가겠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피해로 수해 이제 피해로요. 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그 그렇죠. 가족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담금주 얘기만 하면서 뭐 한 잔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여기 충남 수해를 제가 벌써 한 30년 돼 가는데 제가 이제 소위 계급장들하고 처음 발령받은 데가 충남 당진이었어요. 당진에 딱 갔더니 그해 수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당진 시내가 물에 잠기고 예산 시내 뭐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후 처음 있는 일, 30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근데 이 담금주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네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에 조금만 찾아봐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때 이태원 참사로 이태원 그 국가 애도 기간이 네. 있었어요. 이때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도 술자리를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네. 참 이 사람 제가 참 한편으로 제게 좀 부끄러운 것이 이분이 유명한 노동운동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가 알면 노동운동한 사람들은 다르게 술에 쪄들어 사는 줄 알 거 아니야. 장용진 노조위원장 했다. 노조위원장 2번을 했다. 그것도 심지어 사업장을 바꿔가면서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파이낸셜스 노조위원장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너 술 잘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노조위원장 그거 상관없어요. 장 기자님은 술을 못 하시잖아요. 못하진 않은데. 못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몇 년간 보면서 술을 거의 드는 걸 못 봐서 제가 술자리 안 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좀 힘들어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별로 남들은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게 이제 그 일종의 휴식이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인데 저는 그 자리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라서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술을 이렇게 마시더라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가긴 한 정도지 웬만하면 안 가요. 근데 참 이 김문수의 수해 현장에서도 술이 땡겼던 분이죠. 오죽했으면 저랬겠냐고. 마음의 소리까지만 두지 왜 입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민이 네? 놀래죠. 네? 이거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진짜로 놀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문제냐면은 저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 지역에서 한번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해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근데 그 자리 그 근처에 이렇게 담금주가 있으면은 애달파야 정상이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담금주까지 담궈 두시고 돌아가셨네. 아이고 애달파야죠. 애달픈 게 아니라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생명에 대한 경시 아니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 감수성이죠. 음. 감수성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저렇게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를 했고 장관을 했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이준석은 이 난리통에 물난리통에 나 여름휴가 다녀올게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거 여름휴가 좀 김문수는 네, 보내주세요. 김문수는 그래 실수였다 칠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진숙은 실수라고 말하기도 뭐하잖아.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네. 이준석을 제가 비판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비판한 이유. 그 방송통신위원장은 재난 상황 방송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네. 그런데 휴가를 신청했다는 거. 휴가를 신청한 날이 18일입니다. 네, 18일은 풍수해 위기경보 최상인 심각 단계가 발령이 이미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17일 날 발령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리 내놨는데 네. 어쩌다 보니 이게 아니에요. 일정이 그것이 아닙니다. 겹쳤다가 아니라 네. 딱 그날 맞춰서 16일 날 전국에 폭우가 쏟아졌고 17일 날 경보 최상인 심각 단계가 이미 발령이 됐고 이진숙은 그 심각 단계인 다음 날이 18일 날에 나 휴가 다녀올게요. 여름 휴가 다녀올게요. 나 25일부터 31일까지 휴가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우리 20일부터는 그냥 한 단계 밑에인 주의 단계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심각한 단계인 그 심각 단계인 거죠. 최상위 단계. 네. 그때 휴가를 다녀온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KBS에서요. 그러니까요. 재난방송 조금만 실수해도 KBS는 그냥 방송국입니다. 그쵸. 우리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좀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안 한다고 해도요. 고위공직자는 이렇게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군대 얘기를 하는데,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재난 대응 단계가 선포가 돼요. 그러면은 못 나갑니다. 하다못해 하사들도 못 나가요.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주요 공직자들, 말단 공직 공무원들도 못 나갑니다. 저희 부친이 공직에 계셨는데,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면은 한 번도 집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매번 비상이 걸려가지고 새벽에 쫓아나가는 경우를 숱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면 장관 중에서도 조금 선임 장관에 해당되잖아요. 거의 부총리급 정도로 해당해 주는데 이런 사람이 이 재난 상황에서 나 휴가 갈게요라니. 와, 설령 이것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의 수장입니다. 네. 그런데 아주 심각 단계일 때 그거를 어떻게 제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나는 전 윤석열 라인이니까 책임이 없어.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이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휴가를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휴가 간다고 해서 휴수회를 안 입는 건 아니잖아요. 난 윤석열 라인이야. 나 이재명 라인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김문수와 같은 윤석열과 김문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쇼잉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책임 없는데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을 위원장으로 만들었던 윤석열의 과거를 보면은 충분합니다. 유유상조 끼리끼리 노는구나. 끼리끼리 노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래요. 보면은 윤석열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자, 이 장면 우리가 기억납니다. 이게 포항인가 뭐 그럴 거예요. 수해를 좀 세게 입어가지고 수해 입은 수해민이 대통령을 붙잡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윤석열이가 네, 아이고. 예, 이게 진짜 동영상이 있네요. 전기도 네. 없고 물도 네네. 없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태풍 흰남노. 네. 피해자 경북 포항을 갔었어요. 그 바로 전에 혹시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바로 전 사진 한번 있나요?
바로 전에 왜냐면 그 사진 뭐냐면 요거 말씀. 네. 이겁니다. 바로 직전에 그 영상 그 뒤에 그 영상의 바로 직전에 우리 좀 살려주이소라고 악수를 하고 손을 뿌리치고 메뉴판을 보러 갑니다. 메뉴판을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메뉴가 더 우리 좀 살려주이소 했는데 예. 보시면은 물덕 그냥 가는 겁니다. 봐요. 예. 네. 심지어 손을 뿌리치고 보리밥을 보러 간 거야. 보리밥 7,000원. 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런 자가 저런 자와 함께 노는 뭐 김문수나 이진숙이나 똑같다. 그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은 이번에 자기 기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책임 물어서 이진숙은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된다. 사퇴를 시켜야 된다. 네. 참 여기서 이진숙을 경질한다고 해서 누가 비판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가가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그때 수해 났을 때 2022년 8월 수해 났을 때 생각나요? 그 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기는데 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기더라고. 나 그러면서 그거 집에 보니까. 갔다. 야, 나 진짜 이 얘기 보고 기가 찬 거예요. 도대체 30년 동안 검사 생활했으면 그래 나름 공직자 생활 하신 거 아니야. 공직자 생활 하는데 국가 재난이 벌어졌는데 재해가 벌어졌는데 버젓이 퇴근한다? 와,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그 사람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 집에 가나 똑같지 않아? 내가 약간 집에 간다고 해서 뭐 안날 수혜가 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이진숙도 아니야. 뭐 어쩌라고? 내가 방송 내가 하나? 뭐, 알아서 하겠지. 내가 KBS야? 나 휴가 좀 다녀올게. 예, 그런 사고 방식인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생각이 정말 이해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에서 또 국가 안보도 더럽게 따져요. 아니 이런 심각 사람들이. 단계에서 어떻게 휴가계를 내죠? 나 휴가 좀 다녀올게요. 진짜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도 못 가요 이렇게 되면. 못 가죠. 예, 누가 갑니까? 맞습니다. 뭐요? 문화부 공무원, 문화부 장관 이 상황에서 그 장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런데 야, 방통위원장 나는 갈 거야. 야, 네.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단체장들을 조금만 더 몇 명만 좀 언급을 드리면 음주가무 즐겼던 박경호 구리시장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이 구리시장과 함께 주광덕 남양주시장, 박현덕 동두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아니 김병수 김포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 이런 경기 북부 지역 서울을 단체자들이 빼돌려서 북쪽을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로 7박 8일 7박 비서 관광을 떠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기초단체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네. 전진선 양평군수, 신계용 과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은 본인 소속 단체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 징계해야 되겠네. 이거 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이번에 안 하면은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성남시장 같은 경우 이분이 의사거든요. 의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지금 이렇게 이 중요한 와중에 글쎄 그 성남시를 비운다. 호주, 뉴질랜드 좋잖아요. 야, 참 좋겠다. 여름 휴가. 국민들 뭐 피해를 입던지 말던지 우리는 양평 군수는 근데 참 이 양반 이 뻔뻔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해야 되는지 참 세월 좋네요. 이 양반 조만간 감옥 가야 될 것 같은데. 감옥 가기 전에 갔다 와야죠. 가기 전에 갔다 갔다 와야죠. 아하, 네. 내가 언제 가겠어? 이해감, 지금 갔다 이해감, 와야지. 그거 인정. 네. 그럼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국힘은 외유성 출장이잖아요. 한마디로 여행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행 간 거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홍수피해를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러니까요. 그러면 징계 조치를 내려야죠. 몇 년 전에 2022년 아마 그해 여름일 겁니다. 그 오송 지하도에서 그 수해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용환 충북 도지사가 어디론가 사라졌었죠. 네. 예,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도지사 같은 건 하지 말아야죠.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이들은. 해먹을 수 있을 때 해먹자. 해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국회의원보다 해먹을 게 예산 이들한테는 규모가 많다. 틀리니까요. 이들한테 훨씬 더 많다. 자리도 많다. 네, 네, 예산- 일자리도 많다. 근데 일자리가 그들끼리 나눠 먹은 일자리가 많다. 해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를 하겠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이 무슨 외유성 이렇게 놀러를 갈 생각을 하니 더 이상 뭐 그래도 옛날에는 아닌 척 뭐 좀 눈치라도 열심히 좀 하는 봤는데. 척은 했는데 요새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되는 그 시기 3년 동안 전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훨씬 더 과거로 후퇴하고 염치도 없어진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어진. 하기사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보면은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충남도지사도 프랑스행이라고 또 뭐 올려주셨습니다. 양승조 지사인가요? 그분은 또 예. 언젠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봐야 될 것 무조건 같아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기는 이렇게 갈 침수 수도 피해가 있죠. 있을 때 예.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네. 예, 참 제가 이제 소위 때 생각이 갑자기 나요. 8월달 소위 예, 제가 참 어려울 때 제가 군대 생활이 다 하다 보니까 예. 자, 그 육군 소위 뭐 심지어 하사 이런 사람들도 눈비가 오면은 부대를 못 떠납니다. 그런데 장관식이나 돼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휴가를 떠난다. 예, 참 정말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해주셨는데요. 뭐 이거 김건희는 안 하나요? 없어져요? 그 김건희는 혼자 따로 하시나요? 아, 참 그렇군요. 예, 다음 주제가 있었군요. 아니 아까 세 번째 주제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장용진 기자님께서 김건희 거를 따로 하실 건가요? 네, 따로 준비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럼 빼던죠. 뭐 그러면은 저도 네.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그냥 선배님이 쑥 하시네. 예, 보니까 주제가 겹쳤더라고요. 그래요? 예, 일단 하면 저기 아니요. 뭐 겹쳤으면은 아무튼 네네. 그 김건희 수사 16가지인 거고. 예. 16가지인 거고 반클리프 목걸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이제 6,200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 선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까르띠에 팔찌 1,500만 원짜리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명품관도 갔었잖아요. 네. 명품관 때 수행원을 16명을 데리고 고가 명품관을 5곳을 돌았습니다. 5곳을 돌았어요. 김건희 지금 네.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것도 포함이 된다. 김건희의 네.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것을 수사하기로 했다. 호화로운 생활보다 나토 정상회의 때 그 고가의 명품 팔찌와 목걸이를 받은 부분 이게 지인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그쵸. 봤더니 김건희가 검찰에 서면 조사서를 낸 거에 따르면은 지인한테 빌린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거짓 해명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거고 그건 수사를 해야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을 전용기에 같이 태워서 같이 네. 갔었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전용기에 태웠던 일반인이 먼저 가서 이곳을 잘 알아서 이렇게 뭐 먼저 어디를 갈지 이거를 뭔가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김건희가 본인의 그 명품관 쇼핑을 위해서 그것을 동선을 짰는지 이런 부분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새록새록 겁니다. 기억이 나요. 네. 김건희가 그 나토 정상회담을 가가지고 네. 명품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품관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고 현지 그쪽 현지 언론이- 언론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지 언론에서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쵸. 왔다 갔다고밖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16명에서 5곳을 네. 갔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때는 호객행위를 당한 거였다. 그런데 수행원 16명이 있는데 영부인이 호객행위를 당해서 갈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접근을 당시 못하죠. 명품관 한 곳에서 인터뷰한 거는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명품관이 호객합니까? 뭐 삐끼야 지금? 호객행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호객행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객행위가 존재할 수도 없고
설령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호객행위 때문에 가게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게 네. 참. 그리고 김건희 지금 8월 6일 날 출석하라는 요청이 네. 가겠다.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이날 진료가 예정돼 있었는데 특검 조사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따가 방송하실 거 이런 조건 맞춰줘. 이거였습니다. 나 진료 예정이 있었는데 갈게. 이런 조건 맞춰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보면은 김건희 말투를 하나하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는 어눌합니다. 혀가 짧고 이렇게 떡떡떡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말투로 보면은 본인이 허스키하면서 되게 좀- 아직도 VIP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수 없어 죽겠어. 네. 나 갑자기 화가 확 치미는데 나 조사 받아줄게. 나 오늘 기분 좋을 것 같아. 조사 받아줄게. 병원 예약했는데 조사 받아줄게. 근데 나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나 쉬게 해줘. 하루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16가지잖아요. 네. 한 가지씩만 끊어서. 그리고 중간에 나 충분히 쉬게 해줘. 그리고 한 번 조사를 하면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여유는 충분히 있고, 하나를 조사하잖아요. 하루에 하나만 하고 나 3, 4일 좀 쉬고 나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나가주잖아. 내가 나가줄게. 계산해보면 16가지잖아요. 그럼 3, 4일씩 쉬고 하면 4일마다 한 번씩이면은 그거 네, 석 달 걸립니다. 석 달. 정신 나간 여자예요. 정신 나간 여자예요 지금. 예, 본인이 완곡하게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본인이 지금 아직도 VIP라고 그러니까 지가 생각을 하는 것 영부인이잖아. 같은데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그래 대통령.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네 형사 피해자입니다. 정말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요. 이 여성은 간과 상관이 없어. 뇌가 비었다. 네. 뇌가 비어서 그냥 하는 거야 막.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이 부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술을 그냥 많이 드셔가지고. 왜 우리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상한 거지 간이 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도 부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간이 부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참 대단합니다. 전 보면서 이 뻔뻔스럽다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은 거기다가 갑자기 김건희 소환하라고 나오니까 정치 탄압은 전화로 족합니다. 진짜 느끼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전화로 족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역사의 심판 운운하고 있는데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자면 싸다고 마렵다라는 얘기를 싸다고 마렵다라는 표현을 요즘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장영지 기자님이 생각하는 한 3, 40대 젊은 친구들인가요? 싸다고 마렵다라는 말은요. 20대 젊은 20대, 20대 쓰는 말이에요. 싸다고 마렵다? 예, 뺨 때리는 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뺨을 댓글 좀 때리고 혹시 10대, 20대 계십니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싸다고 마렵다는 말 싸다고 쓰잖아. 마렵다. 너무 촌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MZ 어린아이들 10대, 20대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싸다고 마렵다가 뭡니까? 맞대니까요. 맞대니까. 그렇다고 정신 이상자로 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맞네. 정신 이상자. 정신 이상자로 몰지 않고요. 그냥 간 이상자로 모를게요, 그냥. 답답해. 나 진짜. 김건희 진짜 이상해요. 네. 참. 네. 건이가 쓴 거임. 아니, MZ세대는 우리는 아무도 없으신 걸로. 싸다고 치고 싶다만 나왔습니다. 싸다고 치고. 중년은 MZ 따라하지 않습니다. 네. MZ는 없으십니다. 이 시간대 MZ가 이 방송을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주제 했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지금 그럼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마지막 주제 저 없어요. 없어요? 이제 뭐 하는 끝난 거예요? 건가요? 예.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제가 선배님, 제가 이제 기자 후배잖아요. 네. 근데 선배님이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SNS에 그렇게 막 계속해서 글을 또 이렇게 XX 해가면서 올리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왜 강선우 의원 관련돼서는 이렇게 그러신 거죠? 근데 여쭤봐도 강선우 돼요?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선우 의원을 욕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겠다면서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봤어. 솔직히 말하자면 강선우가 뭐 하는 거 봤어. 한 2건 정도 봤어요. 내가 봤다고.
뭐 보좌관한테 갑질하는 걸 아니, 보셨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쓰레기 봉지 얘기도 제가 비슷하게 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직자에 대해서 조금 함부로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당직자 그 부분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입니다. 지난 대선에도 강선우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근접한 어떤 수행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선우 의원이 키가 커요. 네. 한 70 근데, 다 되시죠. 항상 힐을 신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보다도 키가 이만큼씩 커요, 이렇게. 원래도 그냥 키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약간 큰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하세요. 더 크지는 않으시죠. 힐을 이만큼 신어버리면은. 네, 한 9cm, 11cm 힐을 신으면은 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수리 위에 코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항상. 항상 보면은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찍어 놓으면, 강선우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기가 싫다. 저건 너무 대통령이 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돋보여야 되는데 수행원이 돋보인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지적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몇 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 계속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장관 후보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으실까 하여. 지적이 나왔어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유세장에서 아마 당직자가 강선우 의원한테 가서 옆으로 잠깐만 대통령 후보 옆에 약간 좀 지금 동영상 사진도 찍고 하니까 키가 너무 크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비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그게 대통령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난 대선.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대선 왔다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싸움이 큰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자가 조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되게 화를 혼자 투덜하면서 나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내가 본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그 얘기는 봤어요. 지금 말씀 주신 건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강선우 의원이 그때 현장 수행 대변인이었다가 며칠 만에 그 대변인직을 이제 그만하고 그냥 대변인으로 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변인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그렇죠. 또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네, 기억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그것뿐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비닐 이 부분 얘기도 봤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대놓고 얘기 안 하잖아. 이게 나름 저 딴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알고 있는 얘기도 참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선우 조용히 물러나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터는 거야. 알고 있는 내가 말 안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찝쩍거리고 가면 내가 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글도 쓰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다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거기에는 내가 첨언을 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첨언과 직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우선은 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강선우 의원의 다른 면들을 저는 모릅니다. 우선 저하고는 겉으로 인사 나누고 할 때 저하고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저는 그 내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 당직자분들, 그것도 부국장 이하에 있는 보좌진들도 이제 비서관들도 정말 연식이 오래된 보좌진보다도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지내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 복수의 다수. 복수의 다수. 그래서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아는 거는 다 압니다. 힘들다. 알죠? 그런데 누가 또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야무져서 의정활동을 잘하려고 하니까 그 보좌관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불만이다. 전 그 비판을 할 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서관들, 그 보좌관들, 보좌진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열심히 그럼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일을 못하니?가 아니었거든요. 약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보좌관들을 악마화시키면서 변명하고 해명하는 거 그건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면서 사퇴하는 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찬대 의원을 또 수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저는 참고로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 행사는 한 곳도 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정청래 의원 대전 행사에 초대받아서 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수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미친 거지 그건. 너무 진짜.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부 목소리를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강선우 의원께 선택의 폭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것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뭣도 모르고 쉴드 치는 사람들. 김지호 대변인이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어리고 강선우 의원은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초선이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더 꼰대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할 얘기도 참 더 많긴 한데 그냥 전 보좌관들을 악마화시키면서 이렇게 진짜 할 얘기 많거든요. 하지는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그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우를 뭐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수박이다라고 말하면은 강선우 의원이 맨 처음 시작은 이낙연 쪽에서 시작했죠. 그쪽 당직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낙연 대표 시절에. 그리고 당시 그 이낙연 쪽 사람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뭐 연판장 비슷한 걸, 성명서 비슷한 걸 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저는 그때- 이제 굳이 해명을 하자면 지금은 친명계로 분류된 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시작은 항상 이낙연과는 이제 안녕을 하고 친명계로 분류된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장관이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라는 것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 상대적인 약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서관 보좌진들이. 근데 그들이 힘들어했던 그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들을 악마화하면서 강선우 의원을 이렇게 옹호하는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근데 좋겠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들도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편차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잘 지냈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몇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누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편차가 있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잘 맞는 사람하고는 잘 지냈겠죠. 근데 잘 안 맞는 문제는 잘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누구나 합니다. 잘 안 맞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역량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누구나 좋아요. 안 좋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면에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생각이 많으시군요. 이경 저는 대변인.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강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은 이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 사례인 거죠. 특히 국회의원들이 강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약자들을 그 악마화하는 거는 참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후반부 얘기가 더 길어졌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요일 날에 이제 외신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